수십 년의 이민 생활, 낯선 땅에서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시간들. 그 시간의 끝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의 꿈을 꿉니다. 바로 그리운 나의 고향,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꿈입니다. 여기민이라는 이름의 이 꿈은 남은 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곁에서 보내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꿈의 끝은 언제나 행복하기만 할까요? 30년, 40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채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이국의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씁쓸한 현실의 벽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성찰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제적 현실의 벽에 부딪힌 60대 부부의 사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 독립시키고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모셨습니다. 길고 길었던 투병 생활을 하시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마침내 모든 책임감의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부부는 평생의 꿈이었던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자. 한국의 좋은 공기 마시면서 오랜 친구들도 만나고 재미있게 살자. 부부는 미국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30년간 모은 은퇴 자금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던 한국, 그들이 꿈꾸던 여유로운 노후가 눈앞에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서울은 30년 전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아파트 가격은 그들이 가져온 돈으로는 넓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비싼 생활비 또한 부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아직 우리는 60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야. 모아둔 돈만 까먹고 살 수는 없지. 부부는 미국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십 통의 이력서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은 단 한 군데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취업시장에서 60대라는 나이는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마트에서 파트타임이라도 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가져온 은퇴 자금이 모두 바닥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몇 년 만에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한마트에서 부부가 함께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일 때 가장 아름다웠다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무치는 외로움에 다시 돌아선 7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뉴저지에서 30년간 세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켜본 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으로 생활은 충분했지만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30년간 잊고 지냈던 고향 부산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언니들, 오랜 친구들과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몰라보게 변한 고국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보고 싶었던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푸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감은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를 깊은 외로움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자식들과 손주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인터넷 화상통화로 매일 얼굴을 본다 해도 화면 너머에 옮기는 직접 안아주는 따스함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반대인 시차는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사무쳤던 때는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언니들과 친구들의 집은 명절 음식을 만드는 고소한 냄새와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은 명절이 될수록 더욱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끌벅적한 주변의 풍경이 오히려 어머니의 외로움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란, 고향이란 이제 혈연으로 이어진 형제자매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과 손주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자녀들의 집 근처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다 필요 없고 내 새끼, 내 손주 곁이 최고더라. 마지막 이야기는 한국의 독특한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한 남성의 경험입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김 씨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 경력까지 쌓은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벤처붐이 일고 외국계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그처럼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인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스카우트되어 금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한국의 기업 문화는 미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의 직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성과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끈끈하지만 때로는 배타적인 연결고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외감과 외로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상하관계, 퇴근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야근 문화는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해 가족과 여행 한 번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업무만 완수하면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익숙했지만 한국에서는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사사건건 신경 쓰고 간섭하는 문화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과 오랜 상의 끝에 한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작은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을지 몰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훨씬 늘어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자유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지금의 삶에 훨씬 더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다른 이유로 여기민의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사무치는 외로움,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의 벽.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향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고향이란 우리가 태어난 땅,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고향이란 나의 현재를 이해해주고 나의 미래를 함께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머무는 그곳이 아닐까요? 물론 한국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정착하여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희망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